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이버 창을 띄워드리는 이유는요,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전부 다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의 날이구나. 자, 좋아. 엔비디아 특집으로 가야 되겠다. 자, 왜냐면 뉴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전부 다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뽑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다우지수 1.18% 올랐고요. 나스닥이 2.96%입니다. 3% 올랐어요. 미쳐버린 상승입니다.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죠. 다 사상 최고가 찍은 모습이에요. S&P 500도 5,000포인트 넘겨서 그냥 막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무려 16%나 올랐습니다. 내용 볼게요. 뉴스 딱 들어가시면은 그냥 전부 다 뭐 저거예요. 뭐 벚꽃 배당 얘기 조금 나오고 뭐 라면 의존도 낮춰라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엔비디아 네 밑에 보시면 아시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나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폭발에 다우지수 사상 S&P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자, 깜짝 실적을 달성한 엔비디아 랠리에 힘입어서 일제히 급등했다. 인공지능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퇴색시키지 못했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16%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6% 급등했는데 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느냐? 자, 엔비디아가 시총 3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거 같은 계열에 있는 종목군들 다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 이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긍정도를 높여주는 모습이었고요. AI 컴퓨팅, 빅테크 기업과 협력사, 이 모든 수혜자들에게서 기회를 보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 연결시켜서 또는 이 AI와 관련된 뭐 솔루션 업체들 전부 다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품이 끼어 있다. 랠리에는 위험이 내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랐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본다라면, 네, 아직은 기회가 여전한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되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식을 따로 전해드릴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다 했다. 네. 다 했구나. 자, 근데 반도체 ETF도 크게 오른세를 보였다는 거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식이고, 엔비디아가 어제 2.5% 그저께요. 2.5% 내리고 뭐 16% 올랐으면 남는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굉장한 일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넋이 나갔네요. 무슨 일이야? 네.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한 AI 관련한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기술주도 다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 올랐죠. 아마존 3.5% 올랐죠. 메타는 3.8% 급등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AI 아마존은 모르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애들은 AI 사용하는 애들이죠. AI 칩 개발 속에서 속도를 내면서 추격하는 AMD는 10%, 엔비디아 칩을 제조하고 있는 TSMC 역시 2.98%, 주인공은 아니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겠죠. 네, 브로드컴 6%, 그 다음에 최첨단 칩 회로를 새기는 ASML 요것도 4% 정도 올랐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무려 32.87%. 자, AI가 이끄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라서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오르겠죠. 근데 너무 오르면 반드시 조정이 따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들 뭐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하이닉스가 뭐 1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엔비디아를 앞세운 AI가 이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호황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겠죠. 형님들 제발 좀 네, 저희한테 HBM 좀 잘 공급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 칩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이잖아요. 네, 갑입니다. 네, 물건을 사가는 건 엔비디아지만, 우리가 물량이 없는데, 네, 우리는 더 잘 팔려야 되는데, 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갑이 누구죠? 네, 이제, 을이 누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6% 폭등,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덩치가 큰 놈이 16% 올라가는 건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올라간다 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서 투덜투덜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불닭으로 세계를 홀린다고? 불닭 매워서 싫은데 안 볼 거야. 네. 뒤로 넘어가면 어때요? 다 엔비디아야, 다 엔비디아. 계속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뭐 2차전지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 사상 첫 네, 39,000 돌파, 엔비디아 마법, 엔비디아 랠리,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귀딱지에 그냥, 들어가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 일본 증시도 4만 선을 넘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34년 만에 새로운 고점을 썼다. 자,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뭐, 다른 나라 정책에도 영향을 준 것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이제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이런 거, 네. 프라임, 뭐, 스탠더드,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했던 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PBR 1배, ROE 8%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23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는, 이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일본 증시를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주문했다. 배당금 정책과 자사주 매입.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 뭐, 당분간의 어떤 상승 랠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미국 올라가죠. 일본 올라가죠.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선진국, 네,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상승해서 끌고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상승을 끌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 자체가 일단, 네, 다른 분위기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정말 죽이는 게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죠. 금리 인하는 일단 해야 돼요. 금리 인하는 일단 해야 되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져.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주마가편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듭니다.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부러운 얘기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엔비디아 계속 나오고요. 네. 서초구 산기슭에 살지만 2조 원 현금 부자. 이런 건 광고니까. 네. 자, 어쨌든 뚝뚝뚝뚝. 야, 여기도 엔비디아. 네. 근데, 이거는 뭔가요? 2차전지인데, 리비안 25% 폭락, 실적이 실망했다. 2차전지는 테슬라가 그렇다지 썩 좋은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증시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이동하는 형태의 느낌을 갔을 때,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테슬라는 1.3% 올라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네, 반도체 쪽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죠. 거기에다가 리비안 이런 애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K방산이 뜬다. 요즘에 방산주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전쟁이 좋아지나요? 지정학적 위험 증가, 수주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리스크가 아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K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네. 스스로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가 있느냐? 나토 공격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실제 그런 건 아닐 거고 이 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근데 무기 잘 되는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잘 되는 걸 걔네들이 계속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이 무기에 대한 기대치들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기를 팔아먹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팔아서 네, 그런 세상이 왔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들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런 형태. 그래서 방산 기업들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면은 정책을 여러 바꾸고 있어요. 친환경 정책만 무너지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오면서 좀 괜찮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11월이에요. 우리나라는 4월, 미국 대선은 11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선거 유세가 된다거나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올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월이 잘릴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면 파월이 잘려요. 그러면은 네 트럼프 마음대로 또 이제 이걸 주물릴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폭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4월 이후에 총선 끝나고 나면 정책주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겠죠. 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해 먹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정책주들은 믿을 게 별로 못 돼. 팔 수 있을 때 팔아먹자 이런 것들. 네. 자 비대면 관련주들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 갈등이 장난이 아닌데 뭐 10,000명이서 지금 사직을 했다. 그리고 정부는 뭐 강하게 대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그들의 입장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종목군 중에서 제가 진단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뭐 원격 진료 관련한 부분들 의사가 없으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의료 공백,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누구의 입장 차이,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환자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환자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뭐,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수술하려는 사람들이 수술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뭐, 이런 피해는 진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긴박한 그런 수술까지 미뤄야 될 정도냐,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진료만 거부한다 그래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급박한 사람들 정도까지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민심이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어쨌든 네 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뭔가 타협점을 빨리 찾아서 이건 국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빨리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비대면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해소는 되겠죠. 이렇게 해소가 되든 저렇게 해소가 되든 해소가 될 거고요. 원래 원격 진료 같은 부분들은 서서히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이 저 PBR이나 이런 것들처럼 또 고평가 논란에 휘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네. 특이사항이 없네. 그죠? 네. 특이사항이 없어. 하나솔루션 어제 주가 떨어진 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잖아요. 요 부분들, 네,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 태양광이 이게, 네, 태양광이, 네, 아닙니다. 네. 친환경, 네, CS윈드, 뭐, 이 한화솔루션, 이 하나솔루션 저하고 많이 싸우신 분이 있죠? 네. 네. 뒤끝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정리를 잘 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아무튼, 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9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9차례가 아니라 10차례, 11차례 계속 동결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시죠? 뭐, 금리를 올렸어? 그럼 난리가 납니다. 네, 금리를 내렸어? 그럼 또 집값이 안 잡혀요.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못 내립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 동결.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사실 신경 쓸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있어 봐. 벤츠 우리는 내연기관으로 간다? 전동화를 5년 연기했다. 전기차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네, 내연기관 모델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또 다른 걸 만들 것이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니즈를 완벽히 충족을 못 시키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30년까지 판매가 모두 전기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경고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연기관 쪽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기차가 완벽하게 시장에 스며들어서 이제 완전 상용화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게 되면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축소될 수가 있고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위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은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잘 나가는 쪽으로 집중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EV6는 3천만원대 이거 진짜요? 네, EV6 3천만원대로 아이오닉도 곧 할인한다. 전기차를 할인한다는 것은 잘 팔리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EV6의 실구매가는 서울시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렇군요. 뭐 어차피 살 일은 지금은 없지만 네, 아무튼 네,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 뭐 그런 데처럼 이게 좀 적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UBS에서 엔비디아 매수 유지. 지금 엔비디아 전부 다 엔비디아. 그래서 오늘은 뭐 엔비디아고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AI와 함께 출발. 초전도체 이거 한번 볼까요? 최수정 소속사가 상한가. 이거 뭐야? 최수정 뭐 아센디오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건가 본데요. 네. 뭐 초전도체는 일단 3월 4일까지는 재료가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지금 뜨는 거예요. 텍스트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시스템 소라 이거 가지고서 관련 테마주도 급등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네, AI 여기 또 갑자기 왜 AI야? 네. 아무튼 네, 초전도체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얘네들은 네, 사업은 초전도체 또는 전기 테마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남 CCS, 파워로직스 뭐 네, 테마의 단면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물릴 때 물리더라도 대형주, 물릴 때 물리더라도 주도주 이런 거에 물리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전체가 뭡니까?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래서 AI의 물결이 아주 크게 불어오고 있다는 거.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근접. 우리나라도 가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뭐 아침 출발은 아주 화끈할 것 같죠? 네, 좋은 흐름. 오늘은 삼성전자도 한번 올라가는 상승 불장. 그래서 우리도 2700 한번 터치를 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주말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확 뜨게 되면 네, 가라앉으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시황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